어디 뭐 영화 볼래? 했는데 안돼! 김연이 칼랑 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안돼! 이지랄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정전토론 오늘의 주제는 못생긴 인싸 vs 잘생긴 아싸 누가 더 나은가입니다. 전제 조건은 못생긴 인싸는 같이 있으면 재밌고 대화를 잘 이끄는 스타일의 호감형이고요. 잘생긴 아싸는 애니 캐릭터 그려진 옷을 주로 입으며 일상적인 대화가 5분 이상 불가능하고 음지 문화를 즐긴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저는 못생긴 인싸가 낫다는 주장을 펼칠 정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잘생긴 아싸의 측의 주장을 맡을 전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의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잘생긴 아싸. 저랑 상당히 좀 공통점이 많은데, 대학교를 가면 이제 교수님이 조별과제를 하나씩 던져주는데, 거기서 이제 친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마음 맞는 애들끼리 그렇게 모여가지고 과제를 시작을 해요. 조별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시작이라고 하면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먼 산을 바라보거든요. 그 말인즉 멋있네요. 네네, 그래서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조별 과제를 해야 하지만 너희들이 와라 라는 듯한 태세를 취하곤 하는데,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다. 그쵸, 어떻게 보면 잘생긴 아싸의 어떤 신념과 같지 않나, 그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 주제를 딱 봤을 때 되게 좀 정감이 갔어요, 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로 시작할 거는, 잘생긴 아싸는 못생긴 인싸보다 상대적으로 더 노력을 안 들인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생긴 아싸는 그 우선권이 있어요. 본인의 어떤 선택권이란 게 있어요. 못생긴 인싸는 어느 그룹에 들어가면 본인이 못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인싸 같은 기질로 이제 그거를 타결할 수 있지만, 잘생긴 아싸는 어느 그룹에 가든지 일단 사람들이 잘생겼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아싸이기 때문에 그 호감을 좀 배척하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결정하는 거는 본인한테 있거든요, 잘생긴 아싸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의 결정권이 잘생긴 아싸에게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셨는데, 아싸는 공감하세요.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잘생긴 사람은 아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사실. 그렇긴 인정하시나요? 하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생긴 아싸면은 네네. 성격에 굉장히 큰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요즘 여성분들은 네. 이상형이 이제 잘생긴 찐따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뭐 너드 뭐 이런 게 유행이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그런 여자애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너드가 뭐예요? 그 찐따시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조용히 하시고, 네. 뭐 자기 이상은 잘생겼는데 찐따의 남자다 뭐 이런 여자애들이 많은데, 근데 있잖아요, 이게 여성분들이 진짜 찐따를 만나면 그런 생각이 바뀝니다. 잘생겨도 성격이 개찐따면은 진짜 정이 싹 떨어져요.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소극적에다가 고집만 세고 자기 주관도 없고,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처음엔 좋겠지, 뭐 잘생겼으니까. 솔직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 예.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제 못생긴 애들이 이쁜 애들 잘만 사귀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 저는 학창 시절 기억을 다 지워가지고. 근데 오히려 못생겼는데 좀 웃기고 아이고. 유머러스한 애들이 이쁜 애들을 많이 만나요.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바뀌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 남자 얼굴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남자는 외모보단 재력, 성격 이런 게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있습니다. 누가 연구를 했죠?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다닐 때도 못생긴 남성분들이 이쁜 여성분들이랑 손 많이 잡고 다녀요. 그래서 많이 뭐- 보셨겠죠? 뭐 불편하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팩트라고요. 아, 예, 그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물론 잘생겼는데 뭐 인싸면은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죠. 하지만 이제 잘생겼어도 성격에 하자가 있다면 잘생겼다는 그 메리트가 사라져 버린다 이겁니다. 이건 느껴보지 못했으면 이제 공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전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잘생겼는데 이제 처음엔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격이 진짜 막 대화만 해도 부들부들 떨고, 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뭐 먹으러 갈래 물어봐도 난 모르겠어, 아무거나 다 좋아 이지랄하고. 진짜 그러면은 정이 싹 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을 했을 때 외모는 30년을 가고 성격은 3년을 간다. 그런 것만큼 외모가 그 반대입니다.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그 왜냐면 반대예요. 일시적으로 일단은 보이는 게 외모기 때문에 그렇게 아싸적인 성격을 띄우고 있어도 얼굴 보면 또 풀리고, 얼굴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으면 주변에 부러움을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괜시리 나의 기분도 좋아지고, 너 쟤 어떻게 만났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도 그러면 이 정도 레벨은 되었겠구나 라는 인식이 이렇게 깔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잘생긴 사람을 만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큰 메리트가 있다. 반박 들어가겠습니다. 주위에 부러움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요. 네네, 많이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식사를 가지는데 이제 여자인 친구들이 남자친구한테 말할 겁니다. 잘생기셨네요. 근데 무슨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하는데 이제 남자친구가 저는 집에서 김연의 칼날 보고요. 게임이에요. 이 지랄 해요. 네. 웃으면서. 그러면 좀 이제 친구들이 서서히 뭔가 이상한 데를 느낍니다.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그쵸.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근데 그 잘생긴 아싸분 나중에 뭐 같이 여행 가요. 뭐 재밌는데 놀러 가요 하면은 이제 잘생긴 아싸가 아니요 저 놀러 가는 걸 싫어해서 그냥 집에서 그냥 애니 보고 집에서 게임 하는 거 좋아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저 새끼 진짜 개친다구나 하면서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여자친구한테 분명히 약속 이제 끝나고 나서 개인 카톡으로 야 네 남자친구 좀 모자란 거 아니냐, 너무 찐따다, 오래 만나는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조언을 분명히 해줄 겁니다. 근데 영빈님 되게 오마주를 잘하시네. 하이퍼 리얼리즘인가요?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저는 마른 오징어에 물을 짠다.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죠. 주변인들이 너무 잘생겨서 너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까내려 보려고, 어떻게든 친구랑 그 사람이 헤어지면 내가 들어가려고, 거기 관계에. 이런 열등감에 의한 말이 아닌가. 여자친구가 잘생긴 아싸 보고 아싸야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뭐 어디 뭐 영화 볼래? 했는데 안돼! 김연희 칼라 하는 시간이란 말이야. 안돼! 이지랄 하는데 이게 그럼 이제 정이 가냐고요. 여자친구가 같이 귀멸의 칼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 연애는 서로의 발을 맞춰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찐따시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모쏠레리씨라서 그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싸가 맨날 집에서 처박혀서 그 애니나 보고 뭐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 연애 중입니다, 영빈님. 아니요 그 온라인에서 넷상 연애하는 거 말고요, 현실 연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연애는 그렇게 아싸들은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게 좀 연애 쪽으로만 가서 그런데 다른가? 네. 사회적으로 봐도 정상적으로 일을 못해요 아싸들은. 왜 인정하시나요? 뭐 예시가 하나 있나요? 오히려 더 네네. 매니악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에 더 파고들 수 있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도 어떻게 보면 아싸였죠. 컴퓨터만 좋아하는 아싸. 빌게이츠 인싸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싸였죠. 사과만 좋아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안 쓰고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만 신경을 오로지 쓸 수 있음으로써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인싸는 너무나도 그분들은 신경 쓸 게 천재면서 아싸인 많아요. 거고요. 천재면서 아싸인 거고 저희 같은 기준은 그냥 평범한 잘생긴 아싸입니다. 잘생긴 것도 천재 부류죠. 얼굴 천재. 그분들이 애니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입고 다니진 않았죠. 그리고 음지 문화를 즐긴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인류학적인 접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막 망가 보고 이럴 텐데 그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뭐 잘생겼다는 메리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인류학적으로 과거 오래전 선사시대 때부터 못생긴 사과보다 예쁜 사과를 더 먹고 싶어 했어요. 못생긴 사과에 벌레가 파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멸종당할 유전자에서 나온 사과이다.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 하지만 예쁜 사과에서 벌레가 파져 있어요. 이러면 와, 이 사과는 유기농이다. 정말 건강하다. 이런 사고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고로 인간은 예뻐 보이는 거를 좋아해요.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예뻐 보이면 모든 행동이 다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생겼는데 아싸야. 그럼 그 아싸적인 측면도 어떻게 보면 매력으로서 다가온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죠, 영빈님? 전혀 이해 못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긴 친구가 있는데 근데 아싸적인 거를 고려를 해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그런 분야를 혼자는 되게 잘 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음지 문화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걸 좀 동경하게 된다니까요. 멋있어 보이고 뭔가 잘생긴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못생긴 사람이 한다? 그냥 말도 섞기 싫거든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럼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잘생긴 아싸가 귀멸의 칼날을 좋아해요. 근데 귀멸의 칼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큰 흥행을 하고 있죠. 인싸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어떤 그런 문화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귀멸의 칼날 같은 드넓은 예시 말고 그러면 제가 애니를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김열의 칼날이 인싸 문화입니다. 정확히 아세요. 그 정도는 아시는군요. 아싸들은 더 깊은 음지의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겠죠. 그러면 진짜 실제 인물로 조금 예를 들게요. 그 래퍼 키드밀리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래퍼 키드밀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네. 음지 문화를 즐기기로. 근데 보세요, 래퍼 키드밀리가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또 매력이라고 느껴요. 래퍼 키드밀리의 어떤 한 매력. 죄송한데 키드밀리는 네. 저희가 말한 이 잘생긴 아싸의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죠. 아니 키드밀리 그러니까 인싸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쟁점은 뭐냐면, 키드밀리 같이 유명하고 어떤 호감형이잖아요. 근데 호감형이 키드밀리는. 비호감형인 문화를 즐겼을 때는 그 비호감형인 문화 자체도 호감형으로 바뀐다 이건 오히려 라는 맥락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 못생긴 인싸의 기준에 더 적합한 게 키드밀리는 사실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요. 잠깐만요. 약간 잠깐만요. 못생긴 녹음 얼굴에 좀 할게요. 게 더 가까워요. 녹음 좀 할게요.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고요? 키드밀리. 근데 키드밀리 못생긴 얼굴에 더 가깝습니다. 뭐 학창 시절 얼굴 뭐 이런 것만 봐도 아. 그거를 패션이나 뭐 랩 실력 이런 걸로 커버한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못생긴 인싸가 잘생긴 아싸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위험 발언을 좀 하셨네요, 영빈님. 키드밀리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키드밀리의 얼굴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라 키드밀리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긴 인싸라고요 그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키드밀리라는 사람이 얼굴은 다 따지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팔로워가 많잖아요. 일단은 인플루언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만약에 범법 행위가 아닌 이상은 되게 좋게 본다는 거죠. 그게 음지 문화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잘생긴 사람이 음지 문화를 즐겼을 때 그거는 그렇게 막 거부감 있게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생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싸는 팔로워부터가 적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나? 예시를 그러면 잘못 들어서 왜 다른 그렇게 사람을 그러면 할게요. 예를 들어 강동원이 있어요. 네네. 강동원이 혼자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뭐 되게 매니악한 거를 즐겨 한다고 쳐요. 예를 들면은. 네네. 그럼 강동원이 잘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매니악한 거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강동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그리고- 본인 생각이다 이거죠. 그것도 이제 강동원의 어떤 한 매력으로 다가온다 이거죠. 강동원이 잘생겼는데 왜 다른 잘생긴 사람들처럼 여자들 막 다 만나고 맘대로 하고 그러지 않고 왜 혼자서 이렇게 즐기는 문화를 할까? 되게 색다르다, 매력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그 애니 옷만 입고 다니고 정상적인 대화가 5분 이상 불가능한데 여자를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아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먼저 이 조건들을 그럼 탈피해 보세요. 옷을 애니 캐릭터 이 그려진 옷만 입고 다니고 옷을 개못 입어요. 그리고 그 아싸들 보면은 막 머리도 잘 안 감아서 머리에 흰 비듬 날리고 냄새나고 이럴 텐데 그리고 정상적으로 대화도 못해요. 잘생긴 아싸에 뭐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전제 조건에 말씀드렸잖아요. 씻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다요? 뭐 씻지도 않는다는 거는 그 평균적으로 제가 아는 아싸들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인정 못하시네. 잘 안 씻고 뭐 비듬 날리고 이게 이런 거. 이제 현실에 있는 잘생긴 아싸인 거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그쵸? 저희가 정한 기준은 애니 캐릭터 그려진 옷을 주로 입고 일상적인 대화가 5분 이상 불가능하고 음지 문화를 즐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잘생긴 아싸가 생성되는 그 조건을 한번 봐볼게요. 잘생긴 아싸는 일단은 잘생긴 인싸로부터 본인은 이제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다 해탈을 하고 이제 잘생긴 아싸로 돌아오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인정하시죠? 왜냐면 잘생겼을 사람을 자기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단 말이죠. 무슨 해탈을 해서 뭔 아싸로 돌아간다는 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들어보세요. 무슨 애니 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생겼으면 잘생긴 걸 알아요. 그쵸? 네네. 그럼 그 잘생겼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본인한테 뭐 얘기를 걸겠죠? 말을 걸겠죠?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인싸가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어떠한 회의감을 느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아싸를 자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생김에도 이유가 불구하고. 그럼 뭐예요? 그 회의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인간관계에 그 지치었고, 그리고 자기의 성격엔 맞지 않고, 그러니까 영빈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싸적인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처를 한 거죠. 다른 사람들과 말을 한 3분 이상 못 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를 사귀었어도 여자친구 사람들이 뒷담화해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본인한테 오거나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나는 인사는 못하겠다, 아싸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네네. 성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구조라는 거예요. 잘생긴 아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 네,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뭐 인싸로 갔다가 뭐 인생의 회의감을 느껴서 뭐 아싸로 갔다길래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하는 바꾸고 부분이 이거잖아요. 원래는 인싸였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못되고 상처받고 자기 성격에 그런 게 있으니까
처음엔 그렇게 아싸를 말씀 안 자처했다. 하셨습니다. 처음엔 뭐라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왜 바꾸세요? 결국은 잘생긴 아싸는 못생긴 인싸로서 갈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본인이 잘생긴 아싸로서 본인의 구역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죠. 본인의 이해하시나요? 구역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잘생긴 아싸는 자기의 구역이 따로 있잖아요. 자기의 시간이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본인은 자기 만족하고 사는 거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본인이 만족하며 사는데 잘생겼어.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해해줄 여성분들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지구상에? 뭐 있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생긴 아싸는 일단은 그렇게 막 큰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못생긴 인싸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유전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인싸적인 성격 때문에 그거를 탈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항상 굴리듯이 그런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잘생긴 아싸가 100만 배 훨씬 더 낫다. 얘기 다 하셨나요? 굉장히 짧은 생각이고, 잘생긴 아싸는 애초에 본인의 성격을 타고난 찐따 기질로 인해서 바꿀 수 없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도태된 상태고 패배자랑 다를 게 없는 상태죠. 근데 못생긴 인싸는 외모적으로 못생겼어도 그걸 충분히 이제 커버 가능한 성격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더 사랑받고 있는 상태다. 이게 팩트고요. 그렇다면은 인생으로 따졌을 때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걸 놓고 보면은 당연히 못생긴 인싸가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못생긴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너무 큰 게 아닌가. 이게 인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마치 상처가 곪다가 터지듯이 언젠간 한 번은 터지거든요. 본인의 컴플렉스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자신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생각하는데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반면에 잘생긴 아싸는 객관적으로 봐도 잘생겼는데 자기가 자기만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행복 면에서 봤을 때는 잘생긴 아싸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못생긴 인싸보다는. 그 전창훈 농객님이 네. 논리적인 이제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못생긴 사람은 그럼 불행하고 잘생긴 사람은 뭐 행복하다 이거예요? 너무 단순한 기준이 아닌지. 저희는 다른 기준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외모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생긴 사람도 충분히 이제 잘 사는 사람 되게 많고 잘생겼어도 인생 망한 사람 많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못생긴 인싸가 훨씬 낫다. 잘생긴 아싸는 말 그대로 아싸고 인생에서, 못생긴 인싸는 말 그대로 인싸입니다. 인생에서 당연히 인싸가 더 이제 나은 삶이 아닌가. 그냥 이건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그러면 물론 제가 자기 만족으로 봤을 때는 영빈님에게 좀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영빈님이 대학교를 입학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영빈님이 잘생긴 영빈 그리고 못생긴 영빈으로 이렇게 버전을 나눠서 한번 대학교를 입학시켜 볼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잘생긴 영빈이 들어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과제를 몰라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교 네. 학과 내에서는 분명히 무조건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게 돼 있어요. 네네. 뭐 학과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눈치를 채고 먼저 말을 걸어줍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거의 100%로 말을 걸어주고요. 남자인 경우에는 좀 확률적이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잘생겼기 때문에 먼저 다가와줘요. 사람들이 대학교 내에서는. 왜냐면 네네. 그 대학교 내에선 서로 다 모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1차적으로 외모밖에 없어요. 일단은 외모적인 거로 인해서 거기서 메리트를 보죠. 거기서 이득을 보잖아요. 잘생긴 아싸는. 근데 반면에 못생긴 인싸가 들어옵니다. 못생긴 인싸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못생긴 영빈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그렇게 막 큰 호감은 느끼지 못해요. 물론 비호감으로 느껴지진 않겠지만 외모지상주의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이 그냥 보통으로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못생긴 영빈이 들어오면 뭐 똑같이 이렇게 말해주겠죠. 하지만 거기서 오는 그런 친절한 뭐 애프터 신청이라든지 아무튼 다양한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는 잘생긴 아싸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 사회에 나가서는 그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성격보다는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외모, 키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때는 인사적인 평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의 성격도 알고 이 사람이 정말 사회적이고 배려심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됐을 때는 그런 외모적인 게 조금 더 뒷전으로 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인상,
처음 봤을 때는 외모적인 평가가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꿰야 나머지가 잘 꿰진다. 탑을 쌓을 때는 초석부터 잘 다져라.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전청훈 농객님의 생각이 굉장히 단편적인 상황이고, 길게 봤을 때는 무조건 못생긴 인싸가 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잘생긴 아싸는 뭐 처음엔 당연히 잘생겼기 때문에 더 호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못생긴 인싸가 우위를 점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인정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닥치고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잘생긴 아싸의 문제가 닥치고 있지만 않을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차라리 과묵하면 오히려 낫지. 애니 캐릭터 입고 그려진 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뭐 헛소리하고 고집 피우고 막 망가 얘기하고 이럴 텐데. 이게 이 잘생긴 아싸를 저한테 맞춰서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네요. 이 잘생긴 아싸에 대해서 변호를 했어야 했는데 전 저를 두고 일단 잘생긴 아싸가 아닙니다. 저는 저를 두고 변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묵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잘생긴 아싸는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않겠구나. 전창훈 농객님은 못생긴 인싸예요 사실. 잘생긴 아싸보다는 그쪽에 못생긴 인싸가 더 가깝지 않나. 전혀 가깝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거기는 이제 저는 그래, 잘생긴 아싸들은 사실 저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집구석에밖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영빈님이 우리들의 이제 잘생긴 아싸들의 우리의 어떤 특성들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끔 나옵니다. 잘생겼으면 아싸가 되기 힘들어요 애초에. 근데 잘생겼는데도 아싸다.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싸가 말씀드렸다시피 되었는데 잘생긴 아싸는 진짜 성격적으로 굉장히 큰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무슨 겪은 인간관계에 바로는 무슨 회의감을 느껴. 제가 겪은 아싸니까 바로는 이제 본인 성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영빈님이 봤을 땐 저의 성격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굉장히 크죠. 아니요. 전처럼 농객님은 성격에 문제가 없어요. 아니요 저 성격에 문제 있어요. 아무튼 제가 좀 오해를 했네요. 이 잘생긴 아싸에 대해서 변호를 했어야 했는데 영빈님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못생긴 인싸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못생긴 인싸의 인생이 훨씬 낫습니다. 좀 더 사실. 즐거울 것 같네요. 잘생긴 아싸는 본인이 아싸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아싸적인 기질을 갖고 있음을. 근데 이게 솔직히 저희가 전제 조건을 깔고 가서 그런데 이 성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충분히 뭐 잘생긴 아싸가 타인의 도움으로 뭐 그렇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뭐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면 잘생긴 아싸의 인생이 뭐 낫겠지만 이 성격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못생긴 인싸의 삶이 더 낫습니다. 영빈님은 그럼 둘 중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저는 딱 저 중간이 아닌가.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투표할 것도 없이 네, 제가 못생긴 인정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